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스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키를 내본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수원입니다. 시장 준비해줘. 마이크가 없네. 또 네네. 마이크 사고 났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어제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 들어왔던 부분 이제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래소는 이제 마이너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가 이제 1,600억 이상에 대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물량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세에 대한 부분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 많이 안 맞아요, 요새.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PMI 지수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은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국 시장을 이제 그 끌고 가는 종목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FTA 수혜주 찾기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잠잠했던 지금 엔터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뭐 FNC 엔터 중심으로 해서
돼서 그건 아니지. 이 사람아. 하도 그걸 할 때 써먹어야지.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싸이 형님 때문에 오늘은 YGN 아니지 않냐 솔직히. YGN 얼굴 빨개지네. J 컨텐츠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보게 되면은 저기 화승인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수혜주 찾기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제 공장에 있는 기업들 중심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OCI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태양광인데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오늘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그 중국의 조각가가 미세먼지 모아갖고 벽돌 만들었다고. 어저께 그 뉴스 보셨어요? 사상 최악의 그 스모그 해갖고 어저께 뉴스들 사진 많이 보시고 화면 통해서 뉴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너무 심하게 해갖고요. 우리 시장도 아직 뿌옇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그렇게 뿌옇지 않은데 날씨가요. 모르겠어요. 오늘 비가 그치고 나서 추워지면서 맑아질지 모르겠으나 오늘 또 비 많이 오거든요. 지금 여의도에요. 여의도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모르겠어요. 그 날씨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이제 뭐 싸이 뭐 신곡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뭐 모르겠어요. 뭐 중국에서 1등 뭐 이런 얘기하네. 들어는 봤는데 그렇게 강남 스타일에 대한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코드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같은 코드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그 청소기로 이제 미세먼지로 매일 모아갖고 100일을 모아서 벽돌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미세먼지로 벽돌을 만들 정도면 하나 예술로 승화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청소기로 그냥 청소기로 미세먼지 모아갖고 화면 나왔어요? 예.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청소기로 그냥 그 회사에서 쓰는 청소기 이런 걸로 이제 먼지를 모아갖고 천안문 앞에 갖다 놓은 거야? 네, 벽돌을 만들었대요. 저런 불경스러운 새끼가 있나? 저런 걸 냅둬? 네네. 벽돌을 만들었을 정도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이 너무 관대하네.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싸이가 올라면서 개가 오르고 있고요. 그 친구 올라가고 있고요. FNC도 FNC도지만 오늘 실제로 보면 시장에서 살아있는 주식은 이게 예전에 100%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는. J 컨텐츠리가? J 컨텐츠리 100%였죠. 처음에 100%였죠? 우리가 처음에 말을 못했죠. 그래서 말을 못했죠. 딱 한 종목만 하고. 근데 그래서 어느 슬쩍 보니까 40%야. 그러니까. 이거 확 바뀌었어. 근데 보면 이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딱 한 종목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대신증권에서 레포트 나온 게 있어요. 5월달에요. 5월달에 보면 이제 이건 하여튼 이거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여전히 닥코스라고 보고 있어요. 닥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닥코스는 여태까지 경험상 주가가 올랐다 안 올랐다 한참 있다 올랐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다 크기 때문에 숨어 있어. 2년 동안 안 올라. 근데 저는 여전히 닥코스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콘텐츠는 대신증권이나 몇몇 증권가 어디 보면 이걸 갖고 이제 어떤 그 경영 지배권, 경영 승계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많이 쓰고 있으니 그러나 소설 같은 얘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신증권 J 컨텐츠를 이렇게 해서 검색 보시면 그 경영권 승계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고 저는 이게 왜 어제 방송에도 딱 한 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느낌은 이거예요. J 컨텐츠라는 거는.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참고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주식이 되면 야 저거 그렇게 올라간 거 봤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갖다 댈 수 있는 거죠. J 컨텐츠리는 지금은 미약하나 CGEL과 CJCB가 같이 하는 사업을 빼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근데 CGEL인가요? CGB가 합으로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6조에 6조. 네, 6조. 두 개 합의. 물론 J 콘텐츠는 아직 미약하죠. 돈도 제대로 번 적이 없죠. 그잖아요. 말들도 많죠. 6천억이에요. 6천억. 물론 CJ 훨씬 좋은 회사고 훌륭한 회사죠. 그렇지만 J 콘텐츠가 뭐가 더 부족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닥코스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실적으로 보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실적으로 별로 할 말이 없고 PR도 꽤 높게 나오고요. PBR도 뭐 4배인가 6배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시청자분들 제가 어저께 녹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요. 딱 한 점만 녹음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FNC 센터는 좀 똑같아요. 이게 보면 이것도 역시 뭐 실적 뭐 볼 게 있겠어요. 다만 이제
윤우님에 대한 믿음, 그것도 어저께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런닝맨 윤우님 그런 거에서 전 관심 갖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초대 손님 왔으니 네. 초대 손님과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또 본론 들어가 보자. 네. 네, 이시연 전략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거 나오시는 분입니다. 누구시죠? 청주대에서 강의를 맡고 계시는 유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텀이 있어갖고 깔끔해지셨어요 오늘요, 복장이요. 네. 머리를 좀 올렸죠. 아, 그런가? 네. 뭔가 좀 달라 보여. 그런가요? 네. 오늘 방송에 나가시는 날이네. 방송에 오늘 나왔죠. 몇 시에 나가요? 지금 나오잖아요. 아, 저녁 때 듣나? 네네. 2대1? 네네. 경쟁사? 경쟁사일까요? 경쟁사에서. 어저께 갑자기 딴 얘기인데 어저께 뉴스 보시던 분은 깜짝 놀라신 분 계세요. 그래갖고 저희 방송은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왜요? 경제 전문 채널 방송 네. 진행자가 네네. 특정 주식이랑 관련해서 저걸로 걸려들었다. 현대페인트. 예. 근데 자세히 보면 누구 나오는지 알아? 예모 씨. 예모 씨를 우리는 딱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만이라고 했더니 서울경제에 누구 또 있다며? 서울경제. 네, 예모 씨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민수 그 앵커는 알더라고. 아, 그 친구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 아는 사람은 우리 예영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방송에서 씨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렇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요즘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불황형 저가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PB 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PB야, 합니다. PB. 네. 뭐 프라이빗 뱅크가 아니라 뭐 저가 상품을 얘기하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편의점이 많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요. 홈쇼핑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제품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도 역시 가전제품, 음식료, PB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고, 예전에 그 어떤 과자 같은 경우는 미투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투 상품이 1위를, 오리지널 상품을 밀어내고 네. 1위로 시장 점유율 1위로서 뭐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일본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PB 상품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주까지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PB의 전성 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마트에서 주로 PB 제품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형이 아니라 고가형까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식품과 유통업계에서는 계속 도시락을 기본적으로 PB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B 상품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불황이 나타나게 되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가주와 정말 저가주와 경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고 저가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편의점이 급속하게 좀 발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글로벌 주요 점유 PB 점유율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나라가 영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위스가 53% PB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국이 1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폴란드 이 순으로서 PB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는 15%의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넓게 보게 되면 3% 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 PB 제품의 점유율이 20%를 넘어가는 반면에 아시아라든가 남미의 경우는 그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PB 상품이 잘 팔리는 이유는 가격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B는 이제 내셔널 브랜드라고 해야 하고 전통적인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B는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편의점 쪽에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롯데 제과에서 만든 카스타드, 딸기 카스타드 모두 롯데 제과에서 만듭니다. 모두 똑같이 만들고요.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 정도까지 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50%까지 가격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요? 네, 네. 이 PB 상품이 계속적으로 좀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메일유업도 그렇고요. 크라운 제가, 사조 해표, 그다음에 진주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진주엠 같은 경우는 뭐 그램당 10g당 177원이었죠. 근데 PB 제품 같은 경우는 90원으로서 네. 뭐 거의 뭐 80%, 50%에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머니가 조금 빈 서민들의 경우는 MB와 PB가 맛이 비슷하고 품질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PB 제품을 고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마트의 브랜드는 한 10개 정도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만 15,000에서 18,000개 정도. 제품이 그 정도까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B 제품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요. 네. 한 번 써보면 계속 사게 된다. 그러니까 이 PB 제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20%밖에 안 되는데 이 20%의 재구매율이 80%가 넘어간다라는 완전 얘기가 믿기가 성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MB와 PB가 똑같이 매장에 놨거든요. 네. 진열대에 똑같이 놓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롯데제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카스타드 그다음에 바로 옆에 딸기 카스타드가 있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똑같은 위치 바로 옆에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형 같은 경우는 좀 제 살 깎아먹기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유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또 자사 제품이 많이 팔릴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지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좀 그런 식으로 놀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PB 제품 매출 비중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뭐 9%에서 16%까지 이마트의 경우는 PB 제품이 2009년에 9%였거든요. 근데 2014년 마지막을 또 봤을 때 16%까지 올라갔어요. 16%요? 네. 네. 거의 뭐 80%, 60% 정도 성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홈플러스도 24%, 롯데마트도 26%까지 자사의 제품들이 매출 비중에 차지하는 금액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마트의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 롯데마트도 역시 상품 중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U의 대표적으로 PB와 MB의 상품을 비교를 해본 건데 예전에 새우깡이라고 해갖고 온 국민의 또 과자였죠. 근데 편의점 품목에서 과자 품목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뭐가요? 콘 메스타드라는 제품인데요. 네. 그게 새우깡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1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본 것 같긴 한데 팝콘을 네. 네,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가격도 역시 굉장히 그 좀 큰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 비교를 해보게 되면 9.1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용량 대비해서 가격을 비교를 한 겁니다. 최고 9배까지 차이가 나는 제품이 있었고요. 뭐 최저는 1.3배 정도 진행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배냐, 1배냐의 차이는 이 제품의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롯데 마트나 혹은 롯데 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제품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어차피 한 회사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 측정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중소형의 경우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구매할 경우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달라고 다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납품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동일한 제조사가 동일하고 주원료가 유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차이를 좀 비교를 한 건데 뭐 GS25, CU,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가 좀 더 싸고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수시로 달라진다라는 점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역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CU GS25 세븐일레븐의 1분기 PB 제품의 매출 증가를 보게 되면 역시 뭐 20% 이상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CU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의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GS25 같은 경우는 따로 이 매출이 나오지 않아갖고 제가 확인은 좀 하지 못했지만 평균적으로는 20% 이상의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럭스토어라고 있죠. 뭐 헬스라든가 뷰티를 파는 제품. 요즘 같은 경우는 올리브 영에서 제품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새로운 제품 브랜드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식물나라라는 브랜드인데 네. 그 전에는 그냥 PB 상품이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일반 내셔널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요즘에 왓슨스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시장의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 화장품 쪽에서도 뭐 편의점, 대형마트, 그다음에 드럭스토어에서도 화장품을 지금 같이 공동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식품 말고도 아까 전에 그 식품 안에서 그게 있거든요. PB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품질이 안 좋고 저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유기농 제품으로서 가격을 그 MB보다 뭐 20에서 30% 높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로 나중에 독립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좀 참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PB의 제품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20%만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거의 6배의 성장이기 때문에요. PB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어갖고요. PB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PB 하여튼 그런 관련된 제품들 유통망이랑 같이 엮여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피코크를 이마트는 이제 피코크를 쓰잖아요. 피코크를 써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그 PB에서도 그 원제품에 대한 쪽만큼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는 게 있고 아예 근데 드레싱류나 이런 거는 피코크 꽤 좋아요. 근데 갑자기 나도 디스 한번 해야지. 네. 이승원 교수가 이마트 얘기하는 건 신뢰성이 없더. 왜요? 작년에 그거 많이 했잖아. 뭐? 혼자 발라먹는 피코크 거기 그 신선식품 얘기했는데 안 됐지? 네네. 그때 무슨 주식이었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뭐 그런 거 있었지? 네. 그래서 많이들 사먹는 것 같다는데 나 사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잖아. 네. 근데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피코크를 안 쓰다가 그 드레싱류는 뭐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걸 사봤거든요. 오리엔탈 드레싱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괜찮더라고 피코크 것도. 똑같겠죠 뭐. 그때 이후로 그때 그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써보면서 괜찮다. 그래서 왜냐면은 혼자 사는 사람 생선 발리기가 쉽지 않으니 그렇게 했던잖아. 그래서 딴 걸로 갔잖아 그때 사조시푸드가. 사조시푸드가 그 정몽구 회장님이 사조시푸드를 구해줬잖아요. 맞아. 네. 그런 일이 있었네. 네. 다음 주제는 뭐예요? 네, 지금 파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네. 기후회의. 네. 그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아직 끝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10며칠까지 하죠. 11일까지 하던데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뭐 지난 11월과 4월 달에 또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갖고 그거를 좀 한 번에 좀 엮어서 한번 간단하게 일단 맛만 보자라는 차원으로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 교토이정소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는 뭐 선진국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는 1위와 2위 중국과 미국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탄소 배출권을 탄소를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20% 정도밖에 감량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94개의 국가에서 지금 뭐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벌써 184개의 나라에서는 우리 이만큼 줄일게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서 원래는 뭐 37%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가서 이제 조금 안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올렸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되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후시장은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될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의 차이겠고요. 그리고 어떤 시장으로서 어떤 기술이 또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5일 연속 5일 동안 베이징에서 네. 그 스모그. 스모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부제 차량 이부제라든가 공장 가동하는 걸 줄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기후로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전 국민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토 의정서 이전에도요. 이 탄소 문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1990년대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갈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992년 브라질에서 일단은 이런 체제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1994년에 일단은 논의가 한번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이제 교통의정서가 실질적으로 발의가 되었고요. 그전에도 한번 이슈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차, 2차로 나눠져 있죠. 1차, 네. 2차로 나눠져 있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감축 의무를 좀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선진국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1차의 경우는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일본도 빠져나가고 뭐 유럽의 캐나다도 빠져나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에 대비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신기후 체제가 지금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는 2020년 이후에 발효가 되는 거고 뭐 그전에는 선진국 위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개도국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뭐 아까 전에 어느 정도 뭐 감축 의무를 무조건 좀 부과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네.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만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문제는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보게 되면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은 연합으로 있기 때문에 2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중국입니다. 근데 교토의정서에서는 1위, 2위가 다 빠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20% 미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게 되면 결국 문제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GCF라고 있어요. 그린에 관련된 우리나라 체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2020년까지 기금을 1,000억을 모았어요. 1,000억 달러를. 1,000억 달러를? 네, 모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선진국에서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인 게 거의 없대요. 아, 말로만 모였어? 네, 말로만 모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선진국 니네가 네. 기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니네가 많이 부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일단은 선진국에서는 또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000억 기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떤 민간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네. 민간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이 돈을 쓸 건지 개발도상국에서 가지고 와라. 네. 그거를 2020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부터 1,000억을 모으겠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참여를 좀 선진국 측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 이게 국가에서 내는 돈이 있고 민간에서 내는 돈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개발도상국에서 확실한 그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전 방향을 갖고 오게 되면 이게 수익 사업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내는 돈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간 쪽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근데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먼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모아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또 해드릴 만한 부분이 아까 뭐냐면 INDC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 문서를 좀 제출하는 방식인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크게 잡는 기업 나라들도 있을 테고요. 네. 어떤 나라는 이제 생색만 내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목표치를 제안을 한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속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쟁점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해석이 되냐, 얼마나 뭐 이번에 12월 11일까지 결론은 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뭐 INDC를 좀 제출했고요. 우리나라 입장이 상당히 좀 애매해요. 네. 이게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쪽도 포함이 되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눈치 보기 장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에너지 기후 관련해갖고 8개의 에너지 신사업 추진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월 달에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11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탄소, 그 신기후 체제에 대한 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뭐 개인들이 또, 발전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확인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가 가장 또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거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돈이 되는 사업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4월부터 올해 같은 경우 1조 한 6천억 정도 돈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기업에서도 역시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뭐 이런 에너지 사업이 되게 되면 6가지의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 역량 배양. 네. 여기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좀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스마트 빌딩이라든가 스마트 관련된 건물 이런 부분 ESS 이런 부분 쪽으로도 앞으로는 그 전까지는 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만 계속 커졌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ESS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네.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선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태양광도 이제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년치에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그게 과연 얼마나 큰 매출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은 기름값이 더 이상 싸지지 않아야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내년 배럴당 한 $20까지 지금 점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계시되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참고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거 중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선중을 모으겠던들이 $1,000잖아요. 네네. 네. 이게 GF. 네. $1,000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혹시 오늘 뉴스 보셨어요? 좀 보고 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의 문화랑 좀 다른 거죠. 네. 우리의 그 노블리제 오블리제 그런 말 있죠. 노블리제 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어려운 말 있잖아요. 마크. 제가 화면 한번 잡으세요. 오늘 주커보 형이 네. 우리가 나이는 29살이지만 또 형이잖아요. 네네. 돈만 조금만 많으면 형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거 보셨어요, 뉴스? 55조? 99% 자기 지분 내는 거? 자기 자산의 그 지분의 99%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는데 그게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면 $450억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딸을 낳았어요. 네. 딸난 기념으로 주는 거예요. 딸난 기념인데 딸난 기념으로 그 딸한테 주는 그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돈을 그냥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보면 약간 눈물도 나죠. 왜냐면 이런 걸 좀 이런 뉴스가 오늘 우리나라도 날 거래요. 이게 뉴스가 좀 날 겁니다. 이게 워낙 큰 뉴스가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알겠는데 어디다 기부하느냐는 건데 두 가지예요. 휴먼 있죠. 사람의 포텐셜. 사람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데 쓰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사람이 전 세계적 문제되는 게 불공평 사회잖아요. 불공평 사회. 그러니까
이니퀄리티를 해소하고 이퀄하게 가는 거. 거기에 대한 목적을 닦으면서 이게 그 자기 전체 지분의 99%를 내놓겠다고 점차적으로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딸 자라가면서까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쏘는데 선진국들이 그 1,000억 달러를 말만 해놓고 안 본다? 네네. 그래서 너희들 하는 거 보면서 내겠다 이런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니네들이 어떤 그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와라. 그 얘기죠. 결국.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네. 개발도상국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하는 게 낫겠죠. 사실은. 네, 갑자기 청계재단도 생각나네. 청계재단 어떻게 돼 있는지. 아, 대박이네. 청계재단.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도 올릴 건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네. 주식을 팔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IMF와 SDR에 편입되는 국가는 어디냐? 라는 해서 블룸버그에서 네. 한국이다. 이런 대박. 다음 1순위는 한국 원화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대박.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 수출 규모로는 한국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얘기네. 근데 이제 당장은 아니고 2021년 오늘 2021년은 얼마 안 네네. 됐죠? 네. 2021년 IMF, SDR 편입에 대한 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GDP 기준으로 해서 1.2%인가요? 네. 글로벌 GDP 대비해서 한 1% 정도. 전체 자산 기준으로 하면 1%에서 1.3% 정도 나오죠. 네네. 전체 1. 금융자산 기준. 예, 1.2% 정도에 대한 편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다음번 자산에 대한 쪽은 네. 지금 원하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어쨌든 수출 금액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가능하겠고 지금 한국은 이제 그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네. 그죠? 국제 원화에 대한 국제화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2020년도 가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한 단계 레벨업 됐어요. 레벨업 분명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한 단계 시장이 레벨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에 대한 좀 기대해 보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가씩 10,000포인트 가는 거죠, 뭐. 네. 네. 가야지. 가야죠. 뭐 안 갈 이유도 없죠. 네네. 세상만 좋아지면. 아니 지금 보게 되면 네. 주가가 네. 2,000포인트긴 한데 네. 포스코 PBR 몇 배인가요? 포스코? 예, 6년 연속 연봉. 0.3. 금방 기억나.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장부가 수준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네. 시장 뭐 2,500 가는 것도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한국 시장이 상당히 싸다라는 의견은 뭐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싼 거는 분명히 싸죠. 네네. 싼 거는 제가 최소 언제부터 알았냐면 네. 제가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솔직히. 네네. 나이는 30대 후반이지만 네. 일은 오래전부터 했잖아. 그렇죠. 12살 때부터 하셨으니까. 1990년에 업계 네.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정확한 날짜도 기억해요. 1990년 4월 1일 날 제가 여의도 대우증권으로 입사했거든요. 그때부터 쌌군요, 시장이. 그때부터 저평가돼 있었어. 대한민국은 아시아 중에서 제일 저평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늘 저평가돼 있었죠. 그때도 나온 거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기. 왜 이렇게 네. 싼가 얘기했거든요. 네. 항상 우리나라는 5년 후에 되면 우리나라 PR이 이머징 마켓 평균만 가더라도 우리나라 30% 오른다 그랬거든. 네네. 아직도 안 가네. 아직도 안 가고. 네. 가죠. 가기는 가는데, 어. 이머징이 더 가니까 우리가 못 가는 거지. 이머징이 나쁜 놈이네. 네, 그렇죠. 이머징이 나쁜 놈. 이머징으로 가니까 자꾸 네, 못 가는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산타랠리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장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2년 동안 안 왔다 그랬죠. 네. 교수가. 미국은 거의 매년 왔어요. 음. 네, 매년 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 누가 물어봤어. 도대체 미국은 산타랠리가 이제 근거가 있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형님, 86년 동안 조사해 봤습니다. 이런 말 할 말 없잖아. 네. 86년 동안 봤더니, 예? 그런 거 조사하는 네. 애들은 신기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한번 엑셀에 돌리면 되니까. 네. 포인트.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어 엔드 랠리는 있다라고 지적하더라. 내용이. 저희 방송은 좋은 게 뭐예요? 영어 강의까지 하잖아요. 영어 방송까지 하잖아. 직독직해. 보세요. 요 그래프 보면 깔끔히 설명됩니다. 이 그래프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그래프 화면 크잖아요. 설명할 것도 없는데요. S&P의 1928년부터, 왜 86년이냐? 1928년부터 작년까지의 월별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요. 월별인데요. 이게 뭐 어떤 그래프냐면요. 1년 중에, 이게 약간 이해하기 힘든데, 1년 중에 가장 안 좋은 달으로 몇 번이 찍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가장, 우리 보면 여름이 안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썸머렐을 네. 지나고 나서 꺾인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8월 있죠. 어거스트 8월이 연간 86년 중에 11번 정도가 최악의 한 달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요게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4월 있죠? 4월은 5번만이 최악의 한 달이었어. 연간 중에. 근데 12월은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어. 한 번도 최악의 한 달로 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되죠? 네. 이거 뭐 앞으로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단 얘기예요. 이거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보시면 월별 등락률을 한국전쟁 이후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국전쟁 이후야. 1950년 이후 2010년까지 월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월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잘 들으세요. 노란색 있고요. 파란색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월별로 이렇게 보면 야 너희들 시장이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 있는데 뭔 소리야 이놈아. 그럴 수 있죠. 네. 상승할 때 엄청 올랐고 하락할 때 덜 떨어졌다고 해서 12월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깔끔했냐면 상승기랑 하락기를 나눴어요. 그래갖고요. 냉장의 노란색은 우리가 보면 이제 뭐라 그래 경기선이라 그래 우리나라만은 경기선 200일 이평선 경기선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네. 근데 미국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일 이동평균의 위에 있을 때의 상승률과 200일 평균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락 추세 때의 상승률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훨씬 되잖아 통계적으로. 네. 의미가 있잖아. 네. 상승률일 때나 하락일 때나 상승률일 때는 11월 달에 제일 좋았으나 하락률 때는 11월이 안 좋았어요. 상승률일까나 하락이나 상관없이 두 개 모두 상당히 좋았던 것은 4월과 12월 2달밖에 없어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인 거. 네. 평균적으로 보면 12월이 제일 좋았어요. 평균적으로. 이 그래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피디님. 네. 예, 이게 12월과 4월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12월이 더 좋았어요. 상승기 하락기 상관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월이 좋다. 말 되죠? 네. 제 주장이냐?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자꾸 제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레포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좀 해주세요.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뭐 또 블랙스완. 저도 한 6가지 얘기했는데요. 또 우리나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5가지의 블랙스완. 아니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닌가 지금 똑같진 않아요. 제가 봤어요. 보셨나요? 네. 완전 번역본 아니에요. 이거를 보려고 했더니 이거를 보겠습니다. 네. 삼성 거를 보려고 했는데 블랙스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도 시장에 대한 부분이 윗방향이 안 열려 있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변동성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이제 얘기한 게 보게 되면 이제 브렉시트. 그러니까 그 영국이 지금 이제 그 유로존에서 이제 나가는 거 이걸 이제 브렉시트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중국 경제 경착륙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SDR 편입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의 소비 침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재현, 그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재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게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경기가 일단 둔화될 거다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둔화 가능성, 이런 부분,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감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블랙스완에 대한 가능성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블랙스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블랙스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소시에테 제너럴에서는 일단은 그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블랙스완, 우리가 이제 이 나타난다면 브렉시트는 정말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 EU 정서, 그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은 EU 전체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영국 정부가 아직 EU 탈퇴를 위한 국민 투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3분기를 가장 유력한 시기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죠? 지금 보게 되면은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지지율을 올리고 독일 EU 파트너와 협상해서 EU 탈퇴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내년 3분기에 브렉시트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영국에서의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면은 시장이 한 차례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거 참고적으로 시장에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달 사이버 먼데이가요 30억 달러 팔려 나갔거든요. 30억 달러 팔려 나갔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는데요. 그래갖고 30억 달러 중에서 중국에가 5,500만 달러.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뭘 살라 그러면 재고 없습니다 하고 팔려 나갔다는 거 있죠.
완전 매진이라고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렸는지 짧게 보겠는데요. 딱 보시면 레고 있죠, 레고. 네네. 레고 디즈니 겨울왕국 작년에서 또 제일 많이 팔려나간 거 되겠고요. 요거 이번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거. 네. 스타워즈 나오는 거. 또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피규어가 있어요, 그거. 네. 6인치짜리. 네. 그리고 레고 스타워즈 캘린더가 있어요. 또 캘린더로 레고 만든 거. 전체 10개 중에 3개가 레고 내지는 스타워즈 관련된 거. 그래서 그 스타워즈 보시고 싶은 분은 거저 보고 싶으신 분 제가 생활의 상식 가이드리잖아요. 전국의 전 매장은 아닌데요. 저기 있죠. 네네. 그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일본 거. 일본 거? 간다? 유니클로. 유니클로? 유니클로 몇몇 매장 가면 7만 원치 사면 영화표를 2개를 줘요. 영화표 2개. 네, 그래서 근데 전 매장은 아니고 롯데 마트에서 있는 데 두고 몇 군데 있을 거라서 네. 사실 뭐 다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선착순을 준다니까요. 몇만 장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CJ 어저께 뭐 체육관 막 가잖아요, 지금요. 네네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보셔야 되겠다. 영화 관련된 거 CJ CGV라든가 그리고 아이맥스 디즈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거든요. 네.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주식 시간에 0.3% 내린 상태, 뭐 언저리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정도인데요. 그건 그렇고요.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미 찾아보시면 어제 종편인가 어디 뉴스에서도 네. 그거 화면 보여주는 거 있던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오늘 거의 또 사상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3%인가 또 급등했죠. 그리고 아마존은 이번에 한 매출 25% 정도 늘어나면서요. 여전히 시장을 압도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지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일요일날 밤에, 그러니까 사이버 먼데이 직전에 일요일날 밤에 공개한 CF 영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마존의 드론을 통해서 아마존의 프라임이란 거는 이거야. 프라임이란 거는 1박 2일 내지 2박 3일 안에 배달해 주겠다는 게 걔네 아마존의 네네. 모토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워낙 익숙하지만 미국 워낙 땅 떠내 그러다 익숙하지 않거든요. 2박 3일, 1박 2일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연간 회비 한 99불, 뭐 150불인가 내야 돼요. 100몇 불인지 뭐 내면 이제 해주겠다 그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프라임 에어인데요. 이 프라임 드론을 이용하는 거에 처음에 모델은 2년 전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 보여줬어요. 이런 거 하겠다 그랬는데 어저께 나온 거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공식 서비스는 안 했고 언제 될지 모르죠. 오늘도 보면 일부 비판적인 기사가 벌써 나옵니다. 아마존이 드론 이용한 배달이 쉽지 않은 이유 뭐 5가지, 6가지 또 있어요. 예, 뭐 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드론 헌터도 나타날 거고. 예, 많이 있을 텐데요. 드론 테러가 나타나게 되면 또 드론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네. 영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알아서 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예, 영상 보시죠. 이성훈 교수 영상. 네. 소리 나가나? 네. 소리 좀 키워봐. 소리가 안 나간다는데? 더 나가고 있는데. 소리 날 것 같은데요? PC 자체 켰는데요. 안 나온다는데 뭐 이상하네. 여기는 소리가 켰습니다. 여기 켜 있는데 소리가. 네. 블라 블라 블라. 네. 제 목소리는 나가나요? 그럼 제 목소리는? 이게 보면 쓰다가 뭐 하나 세제가 떨어진 거예요. 뭐 먹는 이제 양말을 애가 손주가 푸마 신발 사달라고 조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갖고요. 여기 얘가 이제 탑재를 하는 겁니다. 얘가요. 얘 타고 얘 목표 30분 안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네. 날라가죠. 그리고 왼쪽에 써 있는 거가 실제 이게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보내주겠다는 화면이라고 강조하면 돼요. 지금 이게. 네, not simulated,라고 되어 있네요. not simulated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도 저녁에 누가 드론 갖고 놀던데. 잘못하면 잡혀가지 걔는. 네네. Around it. It uses sense and avoid 소리 나가는 technology 거 to 뭐예요? sense Time and to then deliver avoid 해갖고요. obstacles on the ground and in the air.
Back at the house, you're getting a message on your 그러면 tablet. 딱 오는 거야. saying that 이제 your 출발 딱 Prime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알았다고 땡큐하고 하고 And 나고요. it goes back to 집 앞에 이제 vertical 집에 mode 오잖아요. and 동네까지 scans 찾아올 수 the 있잖아. landing area. 도대체 어디다 놓는, 제가 어떻게 말하는 게 저거야, 저거. This 저거 있죠, 저거. amazing 우리 H마크 같은 거. powers itself 네. 그거 A4 용지 같잖아. 그 사이즈잖아. 딱 놓고 가는 거야. and flies straight back up to altitude. 네. And moments later, you're 아, A4 용지보다 크네. 훨씬 크네. 쏘리. B4다 있잖아. 막. ground, soccer shoes, size 됐어요. 3, 이제 그만 보세요. Millie, 네. and a 벌써 이거 갖고 저 이런 브라더 이런데 IT 전문 잡지 있잖아. 네네. 이게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 30분밖에 아직까지는 안 되고 30분 안에 하고 거리도 뭐 15km인가 그러니 뭐 차 타고 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그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쿠팡맨이 2시간에 쭉 오잖아. 쿠팡맨은 좋죠. 쿠팡맨도 오고 도대체 책을 오늘 배달해갖고 오늘 밤까지 받아볼 이유는 난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자꾸 보시면 좀 멀리 있는 것도 어떡할 거냐 이거죠. 차도 안 가고 그런 데들 별로 잘 안 가고. 그런데 뭐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저 오지 같은 데 있다 그러면 네. 산에 있잖아요, 산에. 네네. 산에 저 위에 설악산 깊숙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하면 8번째 특집이 되겠는데요. 네. 2018, 2016 대특집, 오늘 어떤 레포트 좀 볼까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 왜냐면은 예, 네. 80%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중국 관련 한중 FTA 네.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쪽 관련된 종목에 대한 쪽이 좋을 가능성. 은근슬쩍 아메리카시픽 다시 사생초가 가는 거잖아요. 네, 아모레퍼시픽 다시 올라오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보고서에 대한 쪽은 네. KDB, 네. KDB 대우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뭐 증권사관학교 종목 역시 또 페이지도 겁내게 많이 해서 했는데 네. 중국 소비 주도에 대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 소비가 뭐 끝나고 이게 아니라 이번 시장 사이클, 그러니까 이번 시장 사이클이라는 건 2017년, 18년까지 네. 그 사이클에 대한 쪽은 결국에는 6년 동안 내린 거거든요. 네. 철강주가.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철강이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사이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사이클이 아니란 얘기.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런 애들이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걔네들이 주도주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산업재, 소재, 산업재 섹터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은 주도가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전히 지금 물론 이번 2020년이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사이클을 주도하는 게 아마 태양광, 뭐 전기차 이런 쪽들이 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신소재 뭐 이런 쪽이 되겠지만 지금 새로운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여전히 이제 중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GDP 기준, 그 구매력 기준 GDP가 구매력 기준 GDP가 미국을 앞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사이클은 소비주 쪽에 포커싱이 돼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중국 소비 주도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비의 중심은 빠링하우, 그죠? 80년대생들이 주도하는 소비 트렌드.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물론 이제 탑픽은 좀 재미없게 호텔 신라,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링하우 같은 경우는 뭐 주링하우, 바링하우 지금 보게 되면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과 상당히 유사한 소비 패턴에 대한 쪽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용품과 레저 소비에 대한 고성장에 대한 쪽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고 문화적으로 개방돼 있고 다면화된 이제 소비 심리를 이제 충족시킬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웰라이빙, 웰빙이죠 우리로 치면.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화장품, 개인용품 소비 증가. 그러니까 요즘에 올해도 보게 되면은 비데 그렇게 많이 사간다면서 비데 일본 가서 우리나라도 비데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화장품에서 면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 여행, 의류에 대한 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의류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의 경쟁 구도에 대한 쪽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 업체에게는 제한된 기회가 제공이 될 거다. 그래갖고 신세계 인텔을 말하는 얘기겠지, 내 말.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중국 소비에 대한 쪽이 중국 내 GDP 내 소비 지출에 대한 비중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의류 수입에 대한 그 마켓 쉐어가 오히려 감소할 거다라는 네.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아웃바운드 그 한국에 대한 화장품 아웃바운드 시장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비중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3년도에 서비스업 비중이 2차 산업에 대한 비중을 추월을 했죠. 그래서 중국 자꾸 PMI를 갖고 얘기하는데 중국도 서비스업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요. 이제 PMI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3차 산업이 지금 더 크다는 거. 물론 이제 가장 큰 쪽은 고정자산 투자가 제일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2차 산업에 대한 쪽을 앞질렀다라는 거. 제조를 갖다가 서비스업이 앞질렀다. 2013년도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에 대한 본격화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쭉 해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산하정책 얘기, 네. 바링허우, 에코 세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그러니까 바링허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바링허우와 주링허우에 대한 차이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90년대생은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시하고 80년대생은 친구를. 네. 그 다음에 트렌드에 대한 쪽을 이쪽은 선택하는데 이쪽은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있고요. 압박을 무시하고 현재를 즐긴다. 네. 그 다음에 90년대생들은 식스포켓에 대한 얘기가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쭉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카테고리별 비중에 대한 쪽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이제 교통통신에 대한 쪽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통신 쪽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 것 같고요. 화장품에 대한 거래액은 뭐 이렇게 쭉 올라왔듯이 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뭐 그 밑에 뭐 소비 트렌드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쪽은 바링어우의 혼인 출산 시기에 관련돼서 유아용품에 네. 대한 얘기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용품에 대한 얘기와 함께 여행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네.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이 네.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에 네. 대한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결혼, 출산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고, 네. 뭐 탑픽으로는 호텔 신라,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에 네.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가 조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쇼핑을 주목적으로 하는 브랜드 화장품에서 면세 채널의 독보적인 경쟁력에 대한 쪽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면세 채널에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상품들, 요거를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려서 어저께 지금 막 끝나고 보니까 뭐 파일 그 레포트 제목이 뭐냐 말씀하는데 어떻게 쓰셨지만 NH투자증권에 네. 오래된 미래라고 치면 나옵니다.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예, 그거 어저께 그 최종판 네. 그 전략 인사이드인가 이런 최종판이야 120페이지짜리 그거 보시고요. 요것도 아까 보시면 그 트렌드의 변화를 쫙 나눈 거 있잖아요. 네. 그 표 같은 거 위주로만 보시고 뭐 글 자세한 내용 뭐 봐도 어려우니 종목 다 볼 필요 없고요. 그런 흐름은 좀 익숙해지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이해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내년 후년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 분명히 강조드리겠고요. 일단 트렌드는 저는 아까도 몇 가지 뭐 아까 의류도 나왔잖아요. 나왔는데요. 하나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1월에 당장 열리는 게 뭐예요? 라스베가스 CES가 열리잖아요. 매년 열리잖아요. 그죠? CES 제니어리 2016 열리는데요. 요번에 제일 화두가 뭔지 아세요? 요번에 가면 이제 그 특별 연사들도 모시고 나사하고 그런데 근데 제일 정중앙에 모이는 자리가 스마트카와 스마트예요. 네. 그 자동차 얘기가 이번에 핵심이 이번에 CS에 네네. 물론 가전 전수회지만 그게 있고요. 또 하나가 되는 거가 웨어. 입는 옷 있죠. 네. 스마트웨어. 스마트웨어가 한 켠 있고 또 한 켠이 로봇웨어. 네. 예, 그동안 많이 있었던 뭐 스마트폰의 변형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런 거 있죠. 네네. 아니지 않고요. 특별 연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특별 연사가 누가 나오느냐 중요한데요. 어저께 의회 사람 어저께 삼성그룹에서 인사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어저께 삼성 SDS의 사장이 되신 분이 있어요. 홍원표 사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예전에 KT 출신이고 모바일 콘텐츠 위주로 하는 분인데 이번에 약간 업무가 변하게 돼서 삼성 SDS에 이번에 그 2명 대표 사장 체제에 들어갔거든요. 네. 완전 총괄 아니고 그다음 사장 홍원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전에 무슨 사장 있죠, 회장. 신종윤. 그 사람들 지금은 홍원표라는 사람을 주목을 해야 돼요. 네. 그 양반이 이번에 특별 게스트 거기서 연설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양반이 지금까지 한 거는 모바일 컨텐츠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이 어떻게 흐름을 바뀌는지 이해되실 것 같아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